누군가는 말한다. 그들은 실력이 부족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과연 그게 전부일까? 빛나는 재능을 가졌지만 체제에 짓밟힌 10명의 야구 천재들. 그들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실패로 내몰렸다. 이 글은 그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를 드러낸다. KBO의 어두운 이면을 조명하며 고영민, 수비의 신이라 불리던 선수, 소모품처럼 버려졌다. 그의 변태적인 수비는 관중을 안도하게 했다. 타구가 그에게 향할 때면 이미 결과는 정해진 듯했다. 2000년대 중후반, 고영민은 KBO 최고의 수비형 내야수였다. 정확한 포지셔닝과 환상적인 반사신경, 누구나 인정하는 야구 센스. 그는 매 순간 몸을 던졌고 팀을 위해 한 걸음 더 뛰었다. 하지만 그의 헌신은 보상받지 못했다. 2009년부터 시작된 허리 통증은 고질병으로 번졌다. 당시 KBO에는 부상자 명단도 없었다. 아파도 참고 뛰는 것이 미덕인 시대였다. 팀은 그의 건강보다 당장 뛸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결국 고영민은 버려졌다. FA 시장에서 그를 원한 팀은 없었고 친정팀 두산마저 2018년 초라한 계약 후 그를 내쳤다. 그의 마지막은 쓸쓸했다. 국가대표 수비의 상징이 한순간 쓸모없음으로 분류되었다. 고영민은 실력으로 망한 것이 아니다. 그는 팀을 위해 너무 많이 희생했고 시스템은 그를 보호하지 않았다. 그의 마지막 수비는 KBO가 선수를 어떻게 소모해왔는지를 보여줬다. 가장 적나라한 장면이었다. 길을 잃은 유망주, 영재 안인산의 비극. 그는 리틀 야구 월드 시리즈의 스타였다. 투수와 타자로 모두 빛나는 존재였다. SK 1차 지명급 괴물 유망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고3 시절 어깨 부상이 모든 것을 바꿨다. 2020년 NC 다이노스의 외야수로 3라운드 지명되었다. 그 순간부터 그는 길을 잃기 시작했다. 투수로 1군 데뷔, 2021년 마운드에 오르다, 2023년 타자로 전향했다. 매번 바뀌는 등번호, 0번, 31번, 42번, 87번. 그의 불안정한 위치를 보여줬다. 그는 투수도 타자도 아닌 팀의 실험 대상에 불과했다. KBO는 오타니 쇼헤이를 꿈꾸지만 그런 재능을 키울 시스템은 없었다. 비전형적인 재능을 품을 준비도, 그를 이끌 지도자도 없었다. 안인사는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한 재능이었다. 특이하다는 이유로 방치되었다. 애매하다는 이유로 결정적인 기회를 놓쳤다. 질투가 아닌 무관심과 무지가 그를 망쳤다. 기존 틀을 벗어난 재능을 품지 못하는 리그의 한계. 그는 실력이 부족해 망한 것이 아니다. 그를 이끌 시스템이 없었을 뿐이다.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었다. 김진우, 자신의 그림자를 앞지르지 못한 천재. 그는 제2위 선동열이라 불렸다. 150km 강속구와 폭포 같은 커브로 고교 무대를 지배했다. 2002년 기아 타이거즈에 7억 원 계약금으로 입단. 데뷔 첫해 12승과 탈삼진왕을 차지했다. 하지만 화려한 출발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사망이 그의 삶을 흔들었다. 가스 누출 사고, 한 소년의 세계가 무너졌다. 이후 김진우는 팀을 무단 이탈하고 음주 사고에 휘말렸다. 기행의 대명사로 불렸다. 사람들은 그를 비난했지만 그의 붕괴 원인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다. KBO는 그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그것은 치유가 아닌 다시 던지게 하는 시도였다. 징계와 복귀의 악순환 속에서 그의 내면은 무너졌다. 그는 실력 부족으로 실패한 것이 아니다. 제대로 된 돌봄과 치유를 받지 못했다. 선수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 시스템의 실패였다. KBO는 처벌은 알았지만 상처받은 선수를 치유하는 법은 몰랐다. 그의 재능은 스스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 서서히 잊혀졌다. 김영신, 포수 마스크에 감당할 수 없는 무게. 1986년 KBO는 슬픔에 잠겼다. 오비베어스의 유망주 포수 김영신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그는 조범현, 김경문 뒤에서 차근차근 배워가던 포수였다. 하지만 그는 견디지 못했다. 성적 부진과 출전 기회 부족이 사인으로 기록되었지만 진짜 원인은 기록되지 않았다. 당시 오비 감독 김성근의 투수 중심 철학. 포수의 실패는 곧 팀의 실패였다. 신인 포수가 그 압박을 버티기엔 너무 벅찼다. 비교와 질책 속에서 그는 벤치에 앉아야 했다. 그의 상태를 묻는 이는 없었다. 그는 점점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갔다. 결국 그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다. 등번호 54번은 KBO 최초의 영구 결번이 되었다. 이는 고백이었다. 우리는 그를 지켜주지 못했다. 김영신은 실패로 떠난 것이 아니다. 심리적 보호 장치 없이 그라운드에 던져진 외로운 유망주였다. 강한 정신력이라는 이름 아래 정당화된 압박과 폭력. 그의 죽음은 그 비정상을 드러냈다.
이는 한 선수를 잃은 이야기가 아니다. 선수의 정신건강을 외면한 리그의 슬픈 경고다. 이해천. 끊어져 버린 고무팔. 그는 언제 어디서든 마운드에 올랐다. 선발, 롱리리프, 원포인트. 감독의 콜에 응했다. 1999년부터 2004년까지 3년 연속 최다 경기 출장. 두산의 고무팔이었다. 투구수도 휴식일도 따지지 않았다. 믿음직한 투수로 불렸다. 하지만 그 믿음은 그의 몸을 갈아놓는 대가였다. 결국 그의 팔은 망가졌다. 2005년 허리 디스크와 수술. 그의 몸은 한계에 도달했다. 복귀 후 일본을 거쳤지만 예전의 위력은 없었다. 이해천은 실패한 투수가 아니다. 지나치게 충성한 선수였다. 당장의 승리만을 위한 시스템은 그에게 혹사의 흔적만 남겼다. 감독들은 그를 아꼈다고 했지만 그 아낌은 그를 더 던지게 하는 방식이었다. 그는 쓸 수 있을 때까지 쓰였고 더 이상 쓸모없자 떠났다. 그는 고무팔이 아니라 한 명의 사람, 한 명의 선수였다. 하지만 KBO는 그를 도구로 기억했다. 그의 몸은 시스템의 실험대였다. 전병도, 찰나의 왕국을 위해 희생된 팔. 그는 단숨에 스타가 되었다. 140km 후반에 좌완 강속구로 연속 삼진을 잡았다. SK 와이번스의 불펜 핵심, 김성근 감독 아래 그는 만능 투수였다. 선발, 셋업, 마무리, 롱리리프, 하루 걸러 마운드에 올랐다. 2009년 133이닝, 투수로서 사이클이 무너진 숫자였다. 그는 승리를 위해 계속 던졌다. 결국 그의 어깨는 무너졌다. 2011년 회전근개 파열, 선수 생명을 끊는 손상이었다. 5년간 1800일의 재활. 2016년 복귀했지만 그의 팔은 더 이상 같지 않았다. 150km 직구는 130km로 떨어졌다. 투구마다 고통이 뒤따랐다. 김성근 감독은 한계는 없다고 했다. 전병두는 자신의 욕심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진짜 욕심은 누구의 것이었나? 시스템은 그를 보호하지 않았다. 투구수 제한도 휴식도 없었다. 그의 어깨는 승리를 위해 소모되었다. 그는 망가지지 않을 재능이었다. 그의 팔은 혹사의 잔혹한 예고장이었다. KBO는 그의 내일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최향남, 왕조에 도전한 모크머리, 7년간 1승의 무명 투수였다. 1997년 갑자기 LG 트윈스의 에이스로 빛났다. 팬들은 그를 팀의 상징으로 여겼다. 하지만 그는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고 마운드에 섰다. 감독은 불쾌해했고 머리를 다시 하라고 했다. 그는 다음날 머리 전체를 노랗게 염색했다. 이는 패션이 아닌 체제에 대한 도전이었다. 권위에 대한 조항이었다. 팀은 그를 문제 선수로 규정했다. 반항적이고 트러블 메이커로 낙인 찍혔다. 출전 정지와 벌금, 기회는 줄어들었다.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보여줬다. 나는 똑같아지지 않겠다. 나답게 야구하고 싶다. 하지만 KBO는 개성을 존중하지 않았다. 다름을 용납하지 않았다. 아파치 머리 사건 후 그는 팀과 충돌했고 결국 LG에서 방출되었다. 2000년 선수협 파동에도 참여했다. 그 선택은 괘씸죄를 더 깊게 했다. 시스템은 그를 통제할 수 없는 선수로 규정했다. 그는 그라운드에서 패배하지 않았다. 스타일과 철학으로 싸운 선수였다. KBO가 감당하지 못한 색깔의 선수였다. 심정수, 연대의 상징이 된 괘씸죄. 그는 두산 베어스의 젊은 에이스 타자였다. 팬들은 그를 중심으로 왕조를 꿈꿨다. 하지만 2000년 선수협 파동의 중심에 섰다. 마혜영, 양준혁, 송진우와 함께 선수 권리를 외쳤다. 이군 선수 생계 보장, 부상자 보호, 계약의 공정함을 요구했다. 하지만 KBO와 리그는 이를 반란으로 여겼다. 그는 두산에서 현대 유니콘스로 트레이드되었다. 불균형한 맞교환이었다. 그는 울며 정든 팀을 떠났다. 권리를 말했기 때문이었다. KBO는 그에게 통제 불가의 낙인을 찍었다. 그는 괘씸죄의 2호였다. 실력과 헌신으로도 용서받지 못한 죄. 그의 트레이드는 메시지였다. 선수는 연대하지 말라. 충성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그는 이후에도 좋은 성적을 냈지만 두산의 심정수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망한 선수가 아니다. 권리를 주장한 죄로 유배된 선수였다. 그의 용기는 리그를 바꿨지만 대가는 혹독했다. 박철순, 한 명이 아이콘이 된 불사조. 그는 KBO 창설 원년 MVP, 오비베어스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1994년 감독 윤동균과의 갈등으로 반란의 리더가 되었다. 팀은 궁이 문화로 얼어붙어 있었다. 쌍방울전 패배 후 감독은 매를 들겠다고 했다. 주장 김상호와 박철순이 나섰다.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며 주전 16명과 함께 팀을 떠났다. 양평 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감독이 사퇴하면 자신도 물러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반항이 아닌 자존심의 선언이었다. 한국 프로야구 최초의 집단 항명이었다. KBO는 강경했고 은퇴까지 거론되었다. 하지만 팬들은 폭력은 안 된다며 선수들을 지지했다. 결국 감독이 사퇴하며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박철수는 팀과 소원해졌다. 그는 항명자이자 상징이었지만 대가는 컸다. 그는 성적 부진으로 몰락한 것이 아니다. 존엄을 지키기 위해 시스템에 맞섰다. 그의 선택은 KBO 리더십의 전환점이 되었다. 프로야구는 그날 이후 달라졌다. 강력, 제도적 탐욕이 만든 영구제명, 신일고의 타격 천재, 청룡기와 대통령배를 휩쓸었다. 모든 스카우트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오비베어스는 6천만 원 계약금을 제시했다. 그는 계약했지만 한양대와의 가계약 문제로 흔들렸다. 동기들과 함께 대학에 가기로 한 약속 때문이었다. 그는 한양대를 선택했고 오비는 계약 파기를 도전으로 여겼다. KBO는 영구제명을 내렸다. 19세 소년에게 사형 선고였다. 그는 대학 무대를 지배했고 아시안게임 금메달도 따냈다. 하지만 6년 공백 후 프로 커리어는 초라했다. 그는 실력 부족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다. 시스템이 감당하지 못한 자유의지였다. KBO와 대학협회는 그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그의 재능은 권력 싸움의 불모로 소모되었다. 그는 모타에서 망한 것이 아니다. 제도에 의해 지워진 선수였다. 그의 이야기는 KBO가 선수의 삶보다 권위를 지켜왔음을 보여준다. 그들은 실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다. 시스템은 그들의 재능을 받아줄 준비가 없었다. 이 이야기는 과거의 실패담이 아니다. 지금도 반복될 수 있는 경고다. KBO는 선수를 도구로 소모하며 그들의 꿈을 짓밟아왔다. 이 비극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다음 이야기는 또 다른 이름의 아픔을 전할 것이다.